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아줌마랍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참으로 안 어울릴 것 같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명문대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남들 모두가 부러워했었죠. 부모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고 또 여유도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 주변에서 조건 좋은 소개팅 자리도 꽤 들어왔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조건을 보고 연봉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너무나 싫었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불타는 절절한 연애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은 저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냥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전문대를 졸업한 남자와 절절한 연애를 하게 되고 우리 집에서 극구 반대하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전문대를 나왔지만 외모도 출중하고 지식도 많은 편인데다가 말주변이 좋아서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더군다나 술자리도 좋아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얼굴값 한다고 나중에 너 속 썩일 것 같다는 말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제 남친이 못마땅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남친의 아버님께서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자고로 아들은 아빠 닮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별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또 산다는 건 불안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남친은 저한테도 너무 잘했고 성실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또 놀 땐 재미있게 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했죠. 옛 어르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결국엔 계획적으로 임신까지 해서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결혼식을 부랴부랴 올리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이목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편이라 제가 혹시라도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조마조마하시면서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에도 최대한 신중하게 티 안 나는 것으로 고르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남자 만나서 임신까지 했으니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에게 살게 해주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천사였네요.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생각보다 입덧이 너무 심하고 임신 중독증까지 오는 바람에 더 이상 회사 생활은 불가능해서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첫째를 낳고 또 바로 둘째를 연이어 낳고 회사의 복직은커녕 육아휴직은 곧 퇴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육아휴직 때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퇴사를 하게 되고 아이는 늘고 또 물가는 올랐지만 남편 월급은 그대로이고 하다 보니 서서히 외벌이가 빠듯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할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 핏덩이 같은 어린 아가들 2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첫째 때 제가 임신 중독증이 온 상태여서 첫애가 잔병 치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몸도 너무 살이 찌고 볼품도 없어져서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둘째를 데리고 첫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반대하는 결혼에 계획적으로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이 둘만 보면서 집에 있자니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일상이 지겨워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늘 하이힐에 스커트를 입고 직장에 멋지게 출근했던 내 모습은 이제 없고 푹 퍼진 아줌마 원피스에 운동화를 끌고 다니며 또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질끈 하나로 묶은 낯선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나요? 남편은 혼자 외벌이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야근도 많이 늘었고 지방 출장을 자주 가면 승진할 기회도 더 준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테 다가오는 일도 없었고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저도 살다 보니까 솔직히 남편과의 사랑도 다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영문과 동기인 제 친구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데 오전에 성인 영어회화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마침 아이들 어린이집 갈 시간이고 한두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저도 전보다는 활기차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영어회화 수업에서 새로 오는 신입생도 생기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유난히 새로 들어온 수강생이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간식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면서 지나치게 접근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요. 내가 친언니 같다면서 영어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친구가 필요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수강생 동생은 현재 미혼 상태인데 내년에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유부남을 만나고 있고 곧 남친이 가정을 정리하고 본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전 조금 놀랐어요. 유부녀 입장에서 미혼인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듣기 거북했죠. 그런 건 TV에서나 나오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현재 남자친구의 부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살도 뒤룩뒤룩 찌고 여자같이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돼지 같은 몸살을 닿을까봐 가까이 오면 소름 끼친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면 왜 빨리 이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더 이상 우물쭈물거리면 자기가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본인과 결혼을 하게 만들 거라고 야심차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곤 하지만 아이들도 있을 텐데 참 이 인간들 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수강생 동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내 사랑이라고 뜬 이름 옆에 번호가 어디서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무슨 번호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제 남편 번호였어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손이 벌벌 떨리면서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봐도 제 남편 번호가 확실했어요. 저랑 뒷번호가 똑같은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전 잠시 이성을 잃고 수강생 동생이 화장실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불타는 연애부터 시작해서 혼전 임신하고 부모님 반대하고 또 아이들 낳고 점점 내 모습은 변해가고 남편은 나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수강생 동생이 아까 했던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그 동생은 제가 그 사람의 부인이라는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의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판국에 이런 걸 따지고 묻고 할 겨를이 없었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팀에서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회사 동기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일단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아이 게임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게 한 다음 남편이 씻고 있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그 여자와의 문자 내용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 몰래 가서 블랙박스 영상도 수집해 놓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기에 친구와 함께 남편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영어 회화반의 수강생 동생을 중간에 차에 태워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더라고요. 바닷가가 보이는 분위기 좋은 횟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저하고 연애할 때 왔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바로 아이 둘이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바닷가 구경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남편의 불륜 현장을 파헤치러 이곳에 다시 오게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쓸쓸하고 표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둘이 옆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순간 화가 폭발해서 달려가서 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죠. 상에 있는 술병이랑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 깨지고 주변 사람들과 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그 동생은 제 얼굴을 보고 아주 화들짝 놀랐고 벌떡 일어나서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래처 여직원이랑 중요한 회사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대요.
저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고 큰 소리로 식당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삐리리들아!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니네들 지저분하게 놓은 거 나한테 다 있으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각오해라!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나가자고 하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잠시 내 눈이 횟가닥 뒤집힌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제발 용서해주라. 제발. 하면서 빌기 시작했는데 저는 손을 뿌리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오면서 이혼을 준비했답니다. 제가 예쁘고 잘 나가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사랑한 거지 남편은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의 불륜녀는 빨리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한 것이고 이게 다 저희 친정이 잘 살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돈이 있겠구나 하고 접근했던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한몫 챙기려는 여우 같은 여자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했던 시절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요. 하지만 그 여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개털인걸요.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결혼 극구 반대하셨기 때문에 생활비도 1원도 안 보태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왔고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의 제2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답니다. 얼굴값 하는 못난 남자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가들 다 봐줄게 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들한테 다 말했고 회사의 친한 친구한테도 다 말해서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 여자도 이미 영어학원에 소문이 다 퍼지고 직장에까지 알려져 결국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멍청하기도 하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알릴 이유까지 없는데 말이에요. 전 어차피 결혼 전셋집도 우리 친정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 그만이에요. 엄마는 당장에 그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현재 매매 거래 중에 있답니다. 불륜녀도 떠나고 집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난리네요. 그러면 뭐해요? 이미 지나간 버스인 것을요. 이혼이 엄청나게 큰일이긴 하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무조건 불행하다는 법은 없어요. 물론 이혼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신다면 당당하게 새 삶을 건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